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지난 주말 어제와 그제는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된 이후에 첫 주말이었는데 어떤 표정이었을까 궁금합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이번이 첫 주말이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공원과 교외로 아주 밝은 표정으로 나들이를 나서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제한되었었던 이 일상을 되찾은 듯한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3일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첫 주말 도심 곳곳에서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는 모습이죠. 와. 한강공원은 오전부터 주말의 여유를 만끽하려는 나들이객으로 가득했습니다. 네. 나들이객은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점심을 먹거나 이야기꽃을 피웠는데요. 잠실의 놀이공원도 나오네요, 이제는. 네, 맞습니다. 잠실의 한 유명 놀이공원이죠. 방문객으로 만석이 된 이 놀이기구가 움직이면서 멈춰있던 놀이동산에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네. 전주 한옥마을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복을 곱게 입고 기념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이 눈에 띕니다. 아. 주요 명소마다 사람들이 몰려서 코로나 전의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 몇 년 전 모습 아니야? 아닙니다. 진짜 주말 때 각종 진짜 유명한 관광지, 유원지, 놀이공원 모습을 저희가 쫙 모아봤는데 반갑긴 해요. 박성배 변호사님 진짜 한 2년여 만에 정말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반가운데 뭐든지 양이 있으면 음도 있잖아요. 뭔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시민들이 아무렇게나 버리고 간 쓰레기와 담배꽁초, 심지어 토사물 등으로 번화가 인근 곳곳이 눈살을 찌푸릴 만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아하. 거리 곳곳에 쓰레기 봉투가 지저분하게 쌓이고 벤치에는 맥주캔과 먹다 남은 음식물들이 아이고. 그대로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주말 기준 청주 흥덕구의 무남 생태공원은 쓰레기 수거량이 75리터 종량제 봉투 10개 안팎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25개로 대폭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저게 이제 아직도 아쉬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월드컵 같은 반짝 그런 행사 있을 때만 잘 치우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고 평소에도 자기가 먹은 것만큼 좀 가져가세요. 그런데 오늘부터는요 정말 달라지는 게 많다는 보도를 받았습니다. 뭡니까? 강유미 변호사님. 오늘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방역 조치도 상당 부분 완화가 되는데요. 네. 영화관이나 노래방, 실내 스포츠 관람장 등 18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앞으로는 음식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 팝콘, 콜라 그동안은 못 드셨는데 이제부터는 먹을 수가 있게 되고요. 야구 관람을 하시면서도 이른바 치맥 관람도 가능해집니다. 네. 그리고 지하철과 택시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또 허용이 되는데요. 다만 대중교통 중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워낙 밀집도가 높으니까 거기에서 취식하시는 것까지는 뭐 허용이 되지 않고요. 또 대형마트와 백화점, 지금까지는 시식 코너도 한정적으로 좀 운영이 중지됐었습니다. 그런데 시식 코너 간 3m 그리고 시식자 간 1m 이상 간격 유지라는 권고사항을 잘 지킨다면 이런 대형마트 등에서의 시식도 허용되게 됩니다. 야, 반가운 얘기는 많이 들려와요. 이제 시식 코너도 부활되고 뭐 이제 또 아마 또 대형마트에 북적북적할 것 같아요. 근데 앞선 내용 중에 머리로는 언뜻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인 게 뭐가 될까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최정아 기자님, 방역 당국이 오늘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춘다는데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크게 4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일단 확진이 됐을 때 일주일간의 이 자가격리를 원래 해야 됐었는데 이게 없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격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라든가 유급 휴가비라든가 그리고 치료비 등은 원칙적으로 이제 지급이 종료가 되고요. 네. 또 4번째로는 확진자가 개인 방역 수칙을 굉장히 좀 잘 지키는 선에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일단은 뭐 반가운 소식들이 뭐 질비해요. 여기저기 그냥 그동안 억눌렸잖아요. 그런데 제일 관심사는 요즘도 다니다 보면 주변에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 이 마스크는 대체
눈치 보면서 여기서 벗어도 되냐? 안 되냐? 자꾸 물어보는 분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는 이번 주에 찬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함께 다 수렴을 해서 아마도 이번 주 말 정도에는 이 실외에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데요. 일단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을쯤에 다시 유행할 것 같다. 유행할지도 모른다. 즉 변이가 계속되는 어떤 주기를 보면 딱 가을쯤에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났을 때 그럼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라는 거. 두 번째 이유는 이 마스크가 사실은 마지막 심리적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의 어떤 과학적인 그런 근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를 벗으면 이제 뭐 완전히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이제 해제된다. 무장 해제되고 뭐 이 손 씻는 거라든지 기타 가장 기본적으로 잘 지켜왔던 우리가 K 방역의 가장 기본적인 수칙마저도 이제 완전히 해제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심리적 경계선을 허물지 말자라는 그 이유를 지금 대고 있고요. 네. 찬성은 아니 실내에서조차 뭐 영화관이든 뭐든 이 실내에서조차 이 마스크 벗고 다 먹게 하는데 실외는 더군다나 더 왜 과학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전파가 덜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찬성입니다. 근데 저는 그 심리적 경계선이라는 그 표현에서 사실상 아직은 우리가 그 경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장유미 변호사님 30초 드릴게요. 그래서 인수위도 지금 정부는 5월쯤에는 실외 마스크 제한도 풀 거라고는 하지만 이건 정말로 좀 신중하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하면 이제 걷어들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수에서도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이게 대선 과정에서는 마스크 이제는 벗도록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또 시행하려고 하면 한 번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는 지침이 내렸는데 또 유행이 도래하게 되면 이걸 다시 주워 담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신중론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고민점이 있을 것 같다. 대신 신중하게 결정만 하면 될 듯합니다.